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API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PI란 용어를 접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관련 수업을 듣는다면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 유용한 데이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포털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포털은 누구나 쉽게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 상단 데이터셋을 클릭해보면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데이터를 직접 다운받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우리는 API에 대해 알아보고 있으므로 오픈 API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API 유형에 REST라고 적혀 있습니다. API는 무엇이고 REST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API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주식 주문을 자동화하고 싶다면 증권사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나 기능을 API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대신증권은 플러스 API란 이름으로, 키움증권은 키움 오픈 API 플러스란 이름으로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도서 관련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면 국내 온라인 서점 서비스 중 하나인 알라딘의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의 기능을 내가 만들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카카오톡 AP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API란 용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먼저 여기서 인터페이스란 용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어떠한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 방법,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어떠한 두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또는 기계와 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예시로 키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키보드를 통해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 문자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저장하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이럴 때 키보드는 기계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채팅창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키보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도 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란 용어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결합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 중 하나가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UI가 있습니다. UI는 디지털 기기에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앱 서비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디에 어떤 버튼을 위치시키고 버튼에는 어떤 말이나 아이콘을 배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용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어떤 색깔과 폰트를 사용하는지 등 UI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UI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그 서비스의 사용자는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UI란 용어가 더 확장되어 사용자 경험, 영어로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줄여서 UX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API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API입니다. 특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가 존재할 때 우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양식이 필요하겠죠? 또한 서버가 아무에게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인증된 곳에만 데이터를 제공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트래픽 과부하를 막기 위해 데이터 요청 횟수에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에 30번 미만의 호출만 허용, 또는 1시간에 5,000건 미만의 호출만 허용,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요청 양식과 인증, 제한 등 응용 프로그램 간 소통을 위한 방법을 AP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API를 사용하려면 해당 API의 매뉴얼부터 읽어봐야 합니다. 예시로 알라딘의 오픈 API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품 검색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요청 URL 형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인증을 위한 키를 입력해야 하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원하는 형식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XML과 자바스크립트 형식 둘 중 하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I를 사용할 때는 해당 API의 매뉴얼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상품 검색 API를 사용해 요청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인증받았던 키가 있어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알라딘이란 검색어로 검색한 도서 결과입니다.
검색된 도서들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목, 링크, 저자, 출판인 등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제이슨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예시로 들었던 증권사, 대형 서점, 카카오톡 등은 왜 자신들의 서비스를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특히 오픈 API란 이름을 붙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기까지 했을까요? API를 만드는 것도 자원과 인력이 소모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서버를 운영하느라 비용이 들어갈 텐데 말이죠. 기업들이 API를 만들어 제공하는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